한국인의 만성질환별 영양제 섭취 방법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질환에 또 관계없이 영양제끼리 또 이제 궁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입니까? 네, 사실 건강기능식품끼리 나쁜 궁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은 서로 먼저 흡수되려고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서 동시 복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시중에 많은 영양제들이 판매되다 보니까 잘 알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뭘까요? 건강기능식품이요? 네. 1위. 홍삼. 유산균, 요즘엔 유산균도 많이 드시고. 네. 유산균 아니면 홍삼일 것 같아요. 네. 종합 비타민. 네,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43%, 즉 2명 중 1명이 종합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가 있고요. 그리고 섭취하면은 안 되는 영양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비타민과 좋은 영양제 그 궁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좋은 궁합 짠 칼슘 마그네슘이네요. 네. 종합 비타민제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충분한 양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약이 너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한 칼슘 500mg, 마그네슘 400m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종합 영양제 안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량을 좀 확인하시고 그거보다 부족할 경우에, 적을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시거나 또는 추가로 보충제를 드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루에 칼슘 500mg이라고 한다면 우유 100ml에 보통 칼슘이 한 100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로 치면 500ml 마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보통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100g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마그네슘이 한 80mg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마그네슘 400mg이다 한다면 시금치로는 한 500g을 드셔야 되는데 시금치만 그만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 나물 이런 걸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종합 비타민 하나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마저도 이게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에 요일별로 넣어놓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미네랄 삼총사 아닙니까?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철분. 근데 요거 철분 얘기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더 안 챙겨 먹어도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그 정답을 한번 뜯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종합 비타민의 나쁜 궁합이 하나 그럼 있어요. 그쪽인가요? 네. 짠. 이게 철분이었네요. 종합 비타민의 철분이 왜 안 좋은 궁합이에요? 사실 이제 철분뿐만 아니고요. 모든 미네랄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흡수에 있어서 경쟁을 하니까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요.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칼슘, 마그네슘에 비해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있어서 드셔야 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미네랄로 인해 가지고 흡수가 방해가 되니까 철분을 복용을 했을 때 철분 보충제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렵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분제는 따로 떼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빈속에 식전에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선생님, 요건 개인적인 거. 나이 먹은 사람이 철분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 노화가 더 빨리빨리 온다. 맞나요? 사실인가요? 네, 그 철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활성산소 같은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먹으면 좋아요. 근데 빈혈이 없는 경우에는 얘가 우리 몸에 쌓입니다. 그리 부위가 어디가 간이라든 심장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 한 해만 먹고 꼭 나이 들든 말든 임산부들도 사실은 검사하고 먹는 게 정답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빈혈 증세가 있는 분들이 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분은. 그렇구나. 이지연 씨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전 세계 이 지구인 중에서 부동의 사망 1위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 1위. 뭘까요? 우리나라가 암일 테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영양제 이제 궁합을 알아볼 텐데
이제 그 전에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혈액이 제대로 가질 못해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와 더불어 이제 고혈압까지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불 붙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라서 첫 번째 가장 관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게 중요한 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네네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오메가3와 좋은 궁합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궁합, 오메가3와 같이 복용하면 좋을 비타민 E네요. 네,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제 오메가3인데요. 네. 오메가3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혈액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고 혈액 순환을 이제 좋게 해 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서요. 포화 지방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도리어 몸에 해로운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는 반드시 그 비타민 E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궁합도 아주 좋아요. 말 그대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반면 비타민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지용성으로 관련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세포의 안과 밖에 있는 유해산소를 없애주는데 금상첨화인 거죠. 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복용하면 좋은데 그 오메가3와 같은 이제 궁합이 좋은 영양제가 비타민 E였고요. 네. 오메가3와 궁합이 안 좋은 영양제는 아스피린이네요. 와, 이건 네. 생각 못 해봤는데. 예, 아스피린은 영양제는 아니지만은요, 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알게 모르게 한 알 두 알씩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아스피린도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오메가3도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먹는 게 좋고 같이 먹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 검사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그 오메가3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수술할 때 이 출혈이 생기잖아요. 예. 오메가3를 먹는 분들은 이 수술 때 지혈이 잘 안 돼요. 네네네. 야,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전혀 생각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 나누어 볼 이야기는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 고혈압. 네. 고혈압. 네, 이 고혈압에 관련된 영양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심혈관 질환의 또 이제 원인이 되기도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이제 혈압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고혈압이라면 말 그대로 정상혈압보다 높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혈압하면은 120에 8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140에 90 이상을 말합니다. 고혈압은 이제 일명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은 두통, 어지러움, 심근 항진, 피로감 같은 혈압 상승에 관련된 증상을 가끔은 호소합니다. 근데 고혈압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혈관벽에 손상을 줘요. 심하게 되면은 이 혈관벽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혈압이 세게 딱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비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고혈압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고지혈증 증세를 받아가지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관리를 많이 했는데도 고지혈증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겁이 덜컥 나는데 혈압을 꾸준히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고혈압 환자가 사실 고지혈증을 동반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짝꿍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맞아요. 이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혈압에 네. 좀 그 맞춤 영양제 진단을 이제 해주실 차례거든요, 정 선생님. 네. 여기 이제 김승환 씨 얼굴이 보이네요. 예쁩니다. 예뻐요. 네, 이 김승환 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혈압 맞춤 처방전 한번 짜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것들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칼륨, 프로폴리스,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비타민 C, 유산균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자, 이제 일단 여기에서 제가 하나 칭찬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있어요? 네, 칭찬해 드릴 게 있는데. 네. 고지혈증 약을 아까 복용 중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실제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 코엔자임 Q10 이걸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데 네. 드시는 거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따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스타틴, 즉 고지혈증 치료제가 네.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더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엔자임 Q10 복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드시는 시간대도 언제 지금 드시고 계세요? 저는 그거 먹을 때는 아침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먹거든요. 네, 그렇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네, 보통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식전에 드시면 잘 안 흡수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면 더 위험하거든요. 대사증후군? 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이야기 어떤 많이 건가요? 하잖아요. 네, 그 성인 5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 고혈당, 비만, 고중성지방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중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또래 남자들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거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약사님, 그 대사증후군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을까요? 있어요? 일단 대사증후군이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먹으면 이걸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찌꺼기가 쌓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활활 타오르게 대사가 되게 도와주는 그런 비타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지금 많은 걸 복용하고 계신데 비타민 B가 빠져 있어요.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비타민 B는 이런 그 대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이고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지금 김승환 씨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까 많이 드시는 걸 다 갖고 오셨는데 그 중에 또 빠진 게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빠진 게 있었네요. 이렇게 연구해서 먹는데도 비타민 B가 또 빠졌네요. 왜냐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쳐내다 보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녹즙, 약사님, 제가 녹즙을 자주 먹고 있거든요. 고혈압에 요즘 저처럼 녹즙 먹는 친구들 많아요. 누구의 권유로 해서 먹는데 녹즙은 어떻습니까? 녹즙을 하루에 일정한 양만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녹즙을 몸에 좋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무슨 맥주 들이키듯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녹즙 안에는 칼륨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을 고혈압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고혈압 자체는 칼륨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칼륨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혈압약에 칼륨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약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칼륨을 과잉으로 드시게 되면요. 칼륨은 이 심장에서 부정맥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그런 약성분이 들어있는지 하는 걸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겹치면 안 되는 거네요. 부정맥 또 이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혈압약을 안 먹으면 칼륨을 먹고 또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칼륨을 끊으면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의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고혈압 맞춤 영양제 그 처방 어떤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혈압 맞춤 영양제 좋은 거는 비타민 B와 비타민 B1이 좋고요. 칼륨과 같이 복용을 하면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자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의사 선생님들은 뭘 드실까?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약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나오셨는데 뭐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로 54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영양제라면 비타민 C만 꾸준히 먹었어요.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산균,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그리고 베타그루칸 1316 이런 영양제들을 잠깐만, 저랑 뭐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저보다 많이 드세요? 아니요, 거기보다는 좀 적게. 아, 저보다? 저보다 어리신데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꼽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내 몸을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하나하나 더 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상 위에 두고요. 네.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안 그러면 그냥 약처럼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맞아요. 편할 때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날 때마다 드셔도 그 약 효과가 봐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10알 정도 먹는데 아침에 그냥 식후에 바로 그냥 나중에 또 까먹을까봐 그러면. 약통에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있는 거. 다 털어놔. 하나에 물 한 모금 또 하나에 물 한 모금 아, 해서 진짜요? 한 번에 그 10알을 다 먹거든요. 맞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드시나 저렇게 노코멘트 드시나.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아니 그럼 정재훈 선생님 어떻게 드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지연 씨하고 신동진 씨 그 두 분 MC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 요쯤에 계시는군요. 가운데 어디쯤에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개수가. 네, 먹고 있는 건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자기 전에 식사하고 나서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경우에 비타민 B하고 C 따로 또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나이의 차이고 또 각자 상황의 차이고 그렇죠? 근데 제 그렇죠. 생각에는요. 네. 무조건 안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고 어느 정도 해서 그 사람이 10년 후를 보면 다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는 거. 맞아요. 이게 겹쳐서 안 좋은 거 빼놓고는 잘 구분해갖고 잘 섭취해주는 게 성환 또 씨. 약간 높으면 자기가 몸에서 그럼요. 빠져나가잖아요. 네. 비타민 C도 소변으로 빼고. 소변으로도 빼고. 우리 승환 씨는 프로를 많이 해야 되겠어. 약값이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면요.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경향이냐면 네. 이게 식사하고 나서 이걸 또 알약을 챙겨서 드시려고 하면 너무 배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빈속에 다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안 잊어먹으려고. 니글거리던데.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잊어먹지는 않으니까 좋은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게 식전에 좋은지 어떤 게 식후에 좋은지 구분하셔가지고 네.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은 그런 것들은 배가 좀 부르더라도 네. 식사를 좀 적당히 적게 하시고 그치.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밥을 추가적으로 한 숟갈 따로 먹고. 하면은요, 영양제를 먹는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돼요. 남들이 먹는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아까 김승환 씨처럼 네네. 공부한 다음에 먹은 거는 그렇죠. 괜찮은데, 공부한 다음에 그러지 않고 누가 먹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많아져요. 아, 내가 먹는다고 막 뺏어 먹는 사람도 있어. 나도 하나 줘봐. 나 줘봐봐. 나도 하나 줘봐. 무슨 영양제를 뺏어 먹어. 뭐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특히 근데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내가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가 어떤 건지는 반드시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억을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류머티즘 관절염에 먹어야 될지 먹어야 먹지 되는, 말아야 또 먹지 될- 말아야 되는 영양제가 영양제. 있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류머티즘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그 질병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종합 비타민 이외에는 특별하게 권장을 안 하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상담한 다음에 먹으셔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먹었다가 이 약이라는 게 굉장히 또 득하고 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사실은 안 좋은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 배현정 선생님도 네. 사실 주치의 선생님하고 항상 이렇게 의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추천도 맞아요. 받고 여쭤도 보고. 네, 저는 근데 갈 때마다 꼭 그 약을 들고 가서 네. 선생님 이거 잘하시는 먹어도 거네요.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한 이게 것 나은 같고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뭐를 먹기 시작했으면 내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께 저 이런 걸 먹고 있어요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류마티 관절염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처방약을 받아서 드시고 계신 경우에 따라서는 엽산 보충제를 드셔야 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엽산 보충제를 아무 때나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류마틱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의사 약사하고 잘 상담하셔가지고 그대로 복용해 주시는 게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엽산 복용 때 특히 이제 주의를 좀 시간대를 잘 맞추시면 시간대를 시간대가 잘 중요하다. 맞춰야 그거는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셔야겠어요. 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글루코사민을 복용을 하면 당이 올라간다는데 먹으면 안 되나요? 했는데요. 글루코사민. 네. 당뇨 환자. 네. 네,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기사에 이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이 올린다 안 올린다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 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 관절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하면은 먹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아직은 저게 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 제 생각에 글루코사민을 먹고 조금 있다가 혈당을 재봐. 그럼 뭐 올라간지 내려간지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만약에 내려갔다 하면은 나한테는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유산균, 루테인,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는데 알러지를 유발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아, 알러지. 네, 그 영양제가 알러지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데요. 영양제를 만들 때 첨가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균을 갖고 얘기할 때 우유를 베이스로 하는 유산균이 있고요. 없는 유산균이 있어요. 근데 우유에 대한 알러지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없는 영양제를 먹어야죠. 저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가 사실 이제 뭐 면역이나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의사항은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꽃가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용 중인데 어떤 부작용이나 과민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복용하면 계속 섭취하면 없어지겠지라고 라는 생각하지 생각이 마시고 들기도 해요. 네, 얼른 이제 전문가 의사 적응되겠지, 약사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하나를 좋습니다. 빼서 먹어보고 알러지가 안 생기면 그거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도 어느 좋은 부분인지. 네, 복용을 하다가 혹시 알러지나 이제 다른 이제 뭐 안 좋은 반응이 생기면 가급적 그 영양제나 이제 그 약을 좀 복용을 삼가하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너무 얘기를 할수록.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영양제 똑똑하게 잘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저희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서는 7080 사연 있는 노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노래 그리고 사연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중장년 여성을 위협하는 암 사망률 1위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